시야가 좀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뭐 인사이동 기회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 시선으로 저를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가게 돼가지고 아 이런 교류 모임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어차피 나도 군인 출신이었고 전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더군다나 너처럼 좀 장기 복무를 했던 케이스들이 전역을 할 때는 또 좀 더 각별한 준비 과정이 좀 더 필요한데 이런 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사표 뚝 던져버리고 이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툭 던지고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뭐 엄청난 또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결국은 본인의 커리어도 못 살리고 엉뚱한 일을 또 하면서 뭐 안 해도 되는 고생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내가 정말 많이 봤단 말이지. 그래서 뭐 굳이 크게 전역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너도 같은 케이스지만 전역을 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전역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사회를 알아가고 사람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 개인의 발전을 지금 현재 군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뭐 스스로 준비를 잘 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군 안에서 혼자 준비하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너 제대한다며?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뭐 FAA 과정을 AMP 과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투표를 해갖고 진행을 했는데 또 빼먹고 이제 챙기겠다는 의도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거든.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뭘 몰라서 그래. AMP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그 보통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자격증 또 스펙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할 텐데 내가 뭐 수도 없이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 AMP는 비행기 만지는 사람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비행기를 만지든 안 만지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기계를 바라보는데 필수적인 지식들을 기초적인 것들만 잘 설명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AMP 교재 세 권을 다 하면 좋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지만 굳이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고 좀 더 비행기를 혹은 기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좋은 교재를 찾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너럴 그거 한 권이라도 열심히 보면 정말 충분해. 그래서 내가 계속 입이 아프게 추천을 하는 책이고 그것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좋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냐면 기초적인 내용을 정말 잘 다루고 있어서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이 기초를 다 안 가르친다라는 거. 니네는 뭐 F-16부터 만지잖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F-16부터 만졌던 애들은 이 전 시스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딱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 16을 만지는데 필요한 지식만 있어. 기초 지식이 전혀 없어.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못하지. 할 수가 없는 지금 위치야, 상황이. 그러니까 기초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업들은 할 수 있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한 거야. 마치 너한테 융통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가 융통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 융통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성에서 나와. 사회성이라는 게 뭐야?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평균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든. 근데 한 가지 경험만 했기 때문에 사회성이라는 게 떨어지지? 이건 인간이든 기술이든 똑같아.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지식에 있어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융통성은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지시에 의해서 했던 작업만 계속 하는 거야. 암기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이해하는 거는 꽤 힘들어 이거. 그럼 어떤 게 아는 거고 어떤 게 암기한 거냐. 암기한 건 아는 게 아니지. 자,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알아야 해. 근데 안다라는 건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이해했다면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공부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한다면 AMP는 야
이건 거의 성경 수준이라고 봐. 제가 이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들을 이렇게 이제 스터디 모임 시간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살짝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애들이 막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 해야겠구나. 네, 네. 그래서 좀 그 친구들한테는 좀 알아듣기 쉽게 여러 가지 주변의 사례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좀 재밌게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내 아들한테 하듯이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영화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해. 그런 비행기 공부한테 제일 좋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그 플레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거든. 그걸 이용하면 근데 그 플레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은 이 제너럴 텍스트북 제너럴 텍스트북을 통째로 뭉쳐놓은 영화야. 근데 제너럴 텍스트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보면 영화가 전혀 다른 영화가 돼서 다가오지.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반 이상 이해를 못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재미없는 영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플레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재미있으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또 다른 로봇과 이제 애정 관계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지식을 활용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과학적인 혹은 공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거기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명도 해주고 영어 공부도 하고 뭐 그 영어를 기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참 좋은 교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다 그래. 그래서 나는 굉장히 추천을 해. 그런 애니메이션 갖고 공부하는 거. 어차피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를 나 그거 봤어도 반이 뭐야 10분의 1도 이해 못하고 봤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2번, 3번 보면서 나중엔 자막이 아니라 영어로 보고 영어 자막도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그 영화가 전혀 다른 영화가 되어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을 30대에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영화를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넣어서 그걸 갖고 이제 교재로 썼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불어잖아. 프랑스 영화니까 불어야. 그래서 이제 영어 자막을 가지고 내가 번역을 해갖고 자막을 만들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영화를 수십 번을 봤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어가 또 이제 들리는 거야. 불어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영화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생각보다 이게 프랑스인들의 특징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아주 재밌는 경험을 그때 했었어. 이제 그러면서 영화에 더 집착을 하게 됐지 내가. 그러니까 좋은 공부의 수단이 됐던 거야 영화가. 그러니까 비행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행기 관련된 영화, 애니메이션, 뭐 자동차 관련된 거, 기계 관련된 거 이런 거 활용을 하면 너무나 좋고. 근데 이제 아무리 기계 관련된 전공을 하고 비행기 정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행기 관련 디즈니 애니메이션 하나 보여줘도 10분의 1도 이해 못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는 달라야 되잖아. 네가 학생이라 그러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한다 치지만 지금만 영어 공부하는 이유가 시험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 어디 가서 과시하려고 영어 공부하니? 아니야. 세상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공부는, 영어 공부는. 세상에 인간이 만든 지식의 80%가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 모르고 뭘 할 거야. 맨날 네이버한테 물어봐갖고 얼마나 제대로 된 지식을 알 수 있을 거냐는 얘기지. 그런 측면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관점을 달리 보고 좀 더 재밌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재밌을 수 있어. 그래서 알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제가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심지어 이제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을 얼추 알고 있었는데도 준비하던 그 시간이 준비하려고 했던 시간이 많이 적었고 실질적인 준비 시간도 적었고 제 선생님이 만나게 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갇혀 있었다라면은 원하을 만한 얘기들을 많이 또 듣게 됐고 교류하면서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지금 네가 뭐 보직 이동을 한 번씩 해보는 게 그게 군 안에서도 일반적이지는 않잖아. 흔한 일은 아니야. 뭐 QC 잠깐 올라갔다 오는 거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애초에 네 보직 자체를 다른 부서로 옮긴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특히 정비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있으면 거기에서 전문성을 올린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 같은 중대 안에서라도 이렇게 보직을 이동한다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그런 경우 흔치는 않지. 근데 지금 이런 게
흔히 할 말로 보직만 이동을 하는데도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느끼고 부족한 상황이 지금 경험이 되는 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전역을 해서 직업을 바꾼다 그러면 얼마나 더 준비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느냐는 얘기지. 어찌 보면 간접 경험을 살짝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네가. 나중에 야 이게 자리만 바꿔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직업을 바꾼다? 내 신분을 바꾼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일단은 나는 비행기에 대해서 더 궁금했고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과 조금 더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이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인에 나가서 기장하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만 딱딱딱 전달하고 말면 내가 불리하잖아. 아니 그때 상황은 어땠고, 뭐 조종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뭐 그전에는 무슨 점검이 어떻게 있었고, 과거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브리핑을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그 사람 일을 할 때 가서 또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이것저것 또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늘어나더라, 이거야. 인간관계도 늘어나지만 그 해당 직무의 업무에도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결국 그게 나를 성장시키더라. 같은 뭐 특기샵이지만 뭐 거의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업무 분야의 사람들하고 다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텐 만들어진 거지. 그게 굉장히 재밌는 환경을 나한테 만들어줬어. 전부 다 이 섬세하고 소심한 사람들이었거든. 내 근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나가보면 다 라인 사람들, 무장, 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단순한 사람들이, 화끈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많아. 이제 이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그게 나중에 전역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야. 야, 그때 내가 그 특기를 받고 이런 업무 경험을 했던 게 결국 나한테 다 득이었구나 라는 생각. 나도 재밌었고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훈련도 자연스럽게 됐구나. 야, 난 정말 군대 잘 갔네. 군대 정말 고맙구나.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아유, 나도 100% 동감해. 그러니까 체계가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가 다르잖아. 사회적인 기업들은 이익 창출이 목표지만 군대는 체제 유지가 목적이고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어렵지는 않지만 뭐 필요 이상의 요구를 안 하니까 업무는 뭐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그런 체제에 젖어 있는 사람들 관계가 더 힘든 거지, 군대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뭐 그런 것들에 복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생존력을 결정짓는데,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한 직업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어. 군인 같은 경우엔 그 직업이 자기를 만들잖아, 결국은. 그래서 그게 자기 인생으로 적용이 돼버려. 영향을 주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그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난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결국은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화하느냐, 이게 결국 내 삶을 만드는데, 가만히 수족관처럼 가만히 이제 있는 거잖아. 수족관에 모여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이제 규율이 있고, 그 규율 안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안에서 계속 먹이를 주니까 그 안에서는 살 수는 있는 거야.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지. 대신 경쟁력이 없고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데 언젠간 그 수족관을 나와야 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 또.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키워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 직업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준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고 또 다른 노력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훈련이 병행이 돼야 된다. 놀지만 말고 꾸준히 학습해야 된다. 꾸준히 배워야 된다. 내가 가진 직업에서 나한테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훈련을 투자를 해야 나도 밸런스가 맞는 인간이 되어갈 수 있고. 지금에 와서 보고 나중에 와서 과거를 되돌아
때 선택하길 잘했다, 신중하게 그럼. 선택하길 잘했다. 네, 감정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정에 극에 달하다 보면 이성으로 판단해야 할 일을 감정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돼. 그게 이제 작년에 네가 그런 상황이었었잖아. 네. 철저하게 감정으로 판단하려고 했었지 네. 그때. 네, 그래서 네. 그게 대놓고 느껴져서 내가 한마디 했던 거고 다행스럽게도 네가 잘 알아들어서 실수는 좀 막을 수 있었지만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 그렇다 보니까 특히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려면 그러니까 논리라는 말이 나오려면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아는 게 없어서 논리적 판단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또 한계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가정을 해보자. 작년에 그것만 아는 사람. 그럴 확률이 높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경력이 얼만데 라는 그런 자만심까지 갖고 있게 되면 이제 완전히 쇠고집이 돼버리겠지. 고집불통, 벽창호 뭐 이런 게 돼버리겠지. 거기다가 이제 그 기계적인 사람이라는 이제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 직업을 결정하고 배워가는 과정을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경영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한 사람의 인생도 경영이고 최소한 자기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경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건 뭐가 있을까?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경영하는 개념이 또 있거든. 나와 아내와 내 아이. 이것도 하나의 조직, 최소 단위의 조직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경영이 필요한 거야. 결국은 나와 내 가정이 무난하게 잘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결혼 전에 충분히 해 놨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치? 그걸 물론 경영을 하면서도 또 배워가기는 하지만 최소한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경영의 기본은 알고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제 정년퇴직을 딱 하고 나면 나와서 할 게 없는 거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아. 연금은 나와도 그 연금 갖고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돈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 나이쯤 돼버리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해, 그때 가면. 근데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고, 군인도 이렇게 해서 연금만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게든 그 돈 쓰면서 살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빵집이 빵만 팔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거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맨날 맛있는 빵 만들어갖고 좋은 향 맡으면서 일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직업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똑같아.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팔아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고 고객들의 컴플레인도 받아줘야 되지. 뭐 본사, 지사,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물주와의 관계, 세금 문제, 세금 신고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거 다 계산하려고 해봐. 그게 경영이거든. 한 가정을 유지하고 이끄는 것도 같은 개념이야.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군대뿐만이 아니야.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도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런 개념은 똑같아. 그래서 지금 네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보직 이동을 하고 조금 더 능동적인 관점으로 직업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노력하는 이 과정이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